자, 8번에 건설 중인 자산 및 업무 무관 자산 지급이자 관련 회계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급이자는 회계상의 이자 비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이자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송금으로 인정되는 게 맞는데 그 이자 비용 지급한 것 중에 뭐 채권자가 불분명하다든지 비실명 채권 증권에 대한 이자가 있다든지 이런 불분명한 이자 비용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건설자금 이자가 있다. 자, 건설자금 이자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은행에서 차입을 했어요. 또는 이 건물을 내가 취득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서 차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자산 취득을 위해서 들어간 이자잖아요. 이 이자는 비용이 아니라 이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로 보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걸 취득 원가로 봐야 되는데 회사가 이자 비용 처리했다. 그러면 송금불산입해서 이 자산에 대한 유보 발생으로 세무 조정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회사가 이자 비용 처리한 것 중에 업무와 무관한 이런 자산을 취득한 게 있다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차입해가지고 업무 무관 자산을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업무 무관 자산 이 금액 비율만큼 그 이자 비용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에 대한 규정사항인데요. 뒤에 가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공부를 할 건데 이런 내용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한번 지금은 여러분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그냥 평소 하던 그냥 분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다음 자료는 건설자금이자. 요 건설자금이자라는 게 우리가 특정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그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 회계에서는 이걸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실무에서는 그냥 건설자금이자 이렇게 불러요. 예, 하여튼 이렇게 건설자금이자는 특정 자산을 취득하는 데 들어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다. 그래서 이건 자산의 취득 원가가 돼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우선 하면 돼요. 하여튼 이런 건설자금 이자 관련된 자료가 나왔는데 차입금 회계 처리는 이미 우리가 입력을 했어요. 차입금에 대한 건 이미 입력을 했는데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만을 한번 해봐라 라는 건데요. 자, 우리은행에서 11억을 빌렸었대요. 그래서 이자율이 4%예요. 그러면 4,400이에요. 1년 이자가.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12월 31일 날 지급을 했다고 또 가정이 돼 있네요. 그래서 이 이자를 어떻게 지급했는지 봤더니 이 4,400 중에 4천만 원은 건물 취득을 위해서 차입한 이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래요.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라는 게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차입한 그 차입금을 특정 차입금이라고 해요. 그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당연히 그 자산 취득을 위해서 들어간 부대 비용으로 보는 게 맞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리고 400만 원, 요 나머지 400만 원은 어, 이자를 지급했는데 그 채권자 수령 불분명 이자다. 그러니까 이 이자를 받아간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이자를 받을 만한 그런 확실한 사람이 아니라 불분명한 자한테 지급을 한 거예요, 법인이. 이런 거는 송금으로 인정 안 돼요. 왜 확실하게 이게 누군지 딱 이자를 받을 만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지. 채권자 불분명한 사람한테 이자를 줬다는 건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불분명한 이자 지급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건데요. 하여튼 그리고 지금 불분명한 이자를 400만 원을 지급을 또 했네요. 근데 이제 지급할 때 그래도 원천세 신고는 했대요. 이 110만 원만큼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했대요. 자, 그래서 지금 이 400만 원 이자 지급한 거랑 이 4천만 원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지금 해보라는 겁니다. 이자는 모두 다 올해 12월 말일 날 지급이 됐대요. 자, 볼게요. 여기 보니까 반가로 1번에 우리은행 차입금 11억 중에 10억은 본사 건물 취득, 취득일은 올해 24년도 1월 3일 날 취득을 하면서 차입을 했던 차입금이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4%에서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건물 취득을 위해서 들어간 거니까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는 게 맞는데 이걸 회사가 그냥 이자 비용 처리하고 끝낸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제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현금 이렇게 그냥 장부에다가 회계 처리했다 이렇게 해봐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일반주표 입력 이 법인 조정으로 들어가서 한번 해볼게요. 일반주표 입력 열어서 자, 요거 열어주시고 자, 그럼 교재 보면서 한번 해보시죠. 자, 날짜 우리 교재 페이지는 99쪽이고요. 12월 31일이었죠. 자, 저는 미리 사전에 입력을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미 데이터를 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냥 지금 입력하는 것만 추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여러분? 자, 여기 있네요. 자, 12월 31일 날 차변의 이자 비용 4천만 원. 요 거래처 여기다 지금 해놨는데 똑같이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요 적요에다가 했어야 되는데 거래처 넣어놨네요. 자, 여기 거래처 또는 뭐 적요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본사건물 이자 지급 이렇게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4천만 원에 4천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뭐가 있어요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자, 우리 400만 원만큼에 대해서 차변의 이자 비용 자, 채권자 불분명한 사채 이자가 나갔어요. 요 적요에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넣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적요에다가 한번 넣어 주십시오. 요 내용들. 자, 그래서 400만 원 이렇게 지금 이자가 나갔는데 자, 원천 징수한 세금이 얼마예요, 여러분 보니까 자, 원천 징수한 세금이 여기 보니까 음, 위에 내용 보니까 110만 원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110만 원. 그래서 요것만큼 대변의 예수금 그리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그래서 이 분개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특정 자산 취득을 위한 이런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 이거는 이제 이자 비용이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이건 송금불산입해서 그 자산의 원가니까 유보 발생 이렇게 세무 조정이 또 필요한 것 같죠, 여러분 생각에도. 이렇게 채권자 불분명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 400만 원을 법인세법에서 송금으로 인정해 줄까요? 채권자 불분명한데, 그죠? 이건 이제 송금 불산입이 필요한 세무 조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쭉 정리를 해보면 그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가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은 이런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는 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분개를 한번 해봤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어, 여기 지금 분개, 차변의 이자 비용 100만 원, 현금 290만 원, 110만 원은 예수금 이렇게 분개하라고 제가 해답을 여기다 다 써놨으니까 이대로 한번 하시고요. 여기 써놨죠, 제가? 이렇게 채권자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이건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종합 정리를 하겠지만, 세부적인 거는 뒤에 가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럼 지금은 또 너무 복잡하게 느끼시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대요? 이 관련해서. 자, 그 다음에는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한 내역이 있네요. 다음 자료는 회사의 업무무관 자산 취득 내역이다. 전표 입력을 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올해 7월 1일 날 9천만 원짜리 업무와 무관한 토지를 취득했대요. 이 법인이. 해당 토지는 이 세법상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회사 업무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비사업용 토지를 하나 이렇게 사는 거예요, 법인이.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분개하면 돼요? 7월 1일자에 차변의 토지 뭐 적요에다가 이렇게 업무무관 부동산 취득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세요. 동일하게 대변의 현금 업무무관 부동산 취득 이렇게 해서 적요도 한번 써주시고요. 이렇게 차입금융 회사가 이렇게 많아서 막 이자 비용이 나가는데 그 돈 빌린 걸로 쓸데없이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막 사놨다, 막 별장을 사놨다든지 그러면 과연 그 이자 비용이 업무와 관련된 이자 비용이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업무 무관한 자산에 차지하는 이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입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요 뒤에서 이제 우리가 종합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다가올 거라고 봐요. 자, 우선은 지금은 이 업무무관 부동산 취득한 회계 처리만 우리가 해보자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자, 일반적표 입력 들어가서 매달 며칠이죠? 7월 1일, 7월 1일로 들어가시고요.
자, 차변에 지금 우리 설명하는 것만 계속 추가해 주시면 돼요. 다른 건 하실 필요 없고 지금 하는 것만. 자, 차변에 토지 9천만 원, 대변에 현금 9천만 원 이렇게 조교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업무무관 부동산 취득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잘 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번 교시에서는 내용이 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자 비용을 우리 세법에서는 지급이자라고 하는데 이 지급이자 처리한 것 중에 이렇게 채권자 불분명한 채권자한테 이자 지급한 게 있다든지 또는 건설자금 이자로 자산의 취득원가로 가야 되는데 이자 비용 처리한 게 있다든지 또는 이렇게 차입금에 대해서 이 돈을 갖고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해서 그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이자 비용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런 것들은 송금불산입 하겠다라는 게 기본 취지예요. 그래서 이 입력된 우리 회계 자료를 가지고서 뒤에 가서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